하실 건데 제가 지금 그때 단체 톡방에 올렸지만 1주, 2주, 3주, 4주 제가 지금 이번 1월달 강남역에서 특강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목표 관리, 두 번째 주에 감정 관리 진행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기록 관리 진행을 해요. 기록 관리 마인드맵 강의 진행하고 넷째 주에 마지막으로 자녀교육법 강의 진행하거든요.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오시면 되고, 저거는 이제 목표 관리했었던 건데, 일단은 저희가 바인더가 저희가 지금 모인 게 목표와 시간 관리를 위해서 모인 게 지금 TM이란 말이에요. 이 TM 과정.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위주로 조금 한 번 더 여기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제가 포인터기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서 저희 장훈정 선생님이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한번. 네. 제가 꼭 하면 엔터 해주세요. 꼭. 저는요, 사실 이 시간 관리, 제가 바인더 왜 쓰시려고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 관리, 이거 왜 하시려고 하세요? 숙제. 바인더, 왜 쓰시려고 하세요? 뭔가 이렇게 하루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완성도 있게 보내고 싶어서. 아, 하루라도 완성도 있게. 그쵸?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매년 뭘 하고 싶다는 게 예전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한번 올해 안에 적어도 하나는 해보자. 뭐 매년 목표 실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네. 또, 우리 수정쌤. 저는 이제 육아에서 이제 약간 뭔가 내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육아할 때 이렇게 짬짬이 시간이 계속 쪼개지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은데 계속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일이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계획하고 오늘도 계획하고 그게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찾아볼까 해서. 또, 장원 선생님. 저는 일단 글은 조금 써왔고요. 산문처럼. 그거는 나중에 이제 네네. 시간 되면 발표하고. 네. 목적, 그러니까 내 목적이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나 목적에 도구 사용의 구체화라고 그냥 아침에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냥 이 단어가. 구체화를 만들고 싶은. 네네. 이게 목표. 그쵸? 네. 저희 목표를 향한. 자, 보세요. 제가 시간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단 되게 간절했어요. 내가 이 도구를 왜 쓰는지를 간절하게 발견하지 않으면요, 이 도구 다 쓰다 말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루를 완성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하루의 완성을 왜 하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모든 것들을 마인드 매핑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루를 완성하고 싶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완성의 의미가 내가 뭘까? 내가 어떤 삶에 대한 완성이야? 또는 내 어떤 하루의 완성, 이것을 반복해서 얻는 그 어떤 팁들을 내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어서야? 또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 삶이 나한테 뭔데 이 하루가 이렇게 중요해? 내 자존감이야? 그쵸? 내 자존감? 내 자존감은 뭔데? 가족에게 사랑받는 거야? 내가 기록을 내 스스로에 대한 걸 하는 거야? 남기는 거야? 뭘 남길 건데? 이해되세요? 이거를요, 그냥 저 하루 완성하고 싶어요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못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가 도대체 뭐에 간절해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수강료 16만 원이 싸요? 지금 2시간씩 4번을 8시간을 해요. 이 시간이 우리 막 이 시간 쪼개가지고 서로 맞추느라 엄청 고생했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비싼 금액이에요. 거기다 바인더까지 구매하시죠? 그럼 돈 20만 원 훌쩍 넘어가요. 화장품도 제대로 못 사고 머리도 한번 제대로 못했던 우리가 그 돈을 내고 이거를 한다는 거는요, 뭐에 분명히 간절함이 있고요, 뭔가 허한 부분이 있어서거든. 근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목적도 분명하지가 않고 뭔가에 진짜 간절함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면요, 뭐에 간절한지를요 자꾸 내가 파고들어야 돼요. 이 과정을 8시간을 TN 과정을 안다고 해서 내가 4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이게 아니라, 배우기 전에 이걸 도대체 내가 왜 배우는지, 저는 오늘 되게 이 단어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본질이 너무 중요해요. 본질을 집중하는 거를 훈련하시지 않으면 사실 이 시간, 이것을 배우는 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이제 저는 마인드맵을 주로 많이 도구를 활용을 하니까
전 본질을요, 중앙 이미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강사님 왜 중앙에서부터 꼭 시작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발상적 사고, 발산적. 막 뻗어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핵심으로 계속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핵심으로. 이 마인드맵이 독서성 마인드맵이긴 한데 이거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려는 게 목적인지 그게 중앙 이미지로 딱 박혀 있어야만 마인드맵이 흩어지지 않고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한 맞아, 건지 맞아. 뭐 삶의 적용을 끌어내려고 한 건지 교훈만 뽑아내려고 한 건지 애 교육에 사용하려고 한 건지 목적 없는 책 기록이 돼버리니까 기록에 의미가 없고 본질이 없으니까 이 마인드맵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더라고요. 머리만 복잡해 오히려 마인드맵보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슬리피 바인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팀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사용하는지, 어떤 하루를 완성하고 싶은지, 어떤 하루, 뭐 나에게 집중된 하루,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골고루 사용하는 하루, 아니면 나에게 집중된다는 게 뭔데? 내가 내 삶을 좀 휴식같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면 누군가는 배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성찰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교류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성과가 될 수 있죠. 엄마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라는 단어를 또 생각하면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왜 하루에만 집중해야 돼요? 엄마라고 해서? 우리가 평생 엄마로만 살아요? 주변 선배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애들이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면 엄마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고 싶다고 하죠. 그때 엄마들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온대요.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20년을 평생 동안 내 삶을 없애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쵸?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나서 뭐 자취를 하든 지 혼자 살든 아이들이 나를 떠나가면 그때부터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건 오늘 하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타임만 시간이 아니라 뭐도 시간이에요? 라이프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만 맨날 쫓겨서 내 눈앞에 있는 내 아이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관리가 안 돼요? 라이프가 관리가 안 되죠. 한 여자로서, 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누나로서,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예전에 했었던 직업도 있잖아요. 경력 단절.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 경력 단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언젠간 내가 또다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예전에 했었던 일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또다시 배우고 싶은 것들,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타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TM, 우리가 하고 있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예요. 하루에만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만 국한하는 거는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내 시간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매년 목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수업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게 이 피드백, 내가 현재에 대해서 느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강사님 바인더 쓰다 보니까 나는 하루에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어느 시간이 다 지나가. 되게 허무해요. 이 허무함을 느껴야 내가 간절해지죠. 나 안 허무하고 싶어요. 하루라도 완성하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느끼지 않으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질 기회조차 안 와요. 근데 느꼈기 때문에 바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허무함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허무함을. 그래야 뼈저리게 반성도 하고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길래 내가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를 하지?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 냈었던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안 적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엄마들 안 적혀요. 제가 예전에 했던 분이 주간 계획을 작성하는데 나는 선생님 애 밥 차린 거, 애 학교 라이딩한 거, 학원 데려다 주고 또 시장 본 거 그냥 내 바인더가 아니라요. 애 바인더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과감히 쓰시지 말라고. 대신에 우리 이렇게 주간 계획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언니가 그날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우리 내 그 소파 앞에 이렇게 화분이 하나 이렇게 길다란 게 있는데 낙엽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 하루를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막 나를 위해서 뭐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나는 그거 가지고는 나는 사실 그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애 때문에 하루를 너무 힘들게
아이에게만 맞춰 살다 보니까 단 1시간 그날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 1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서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사색하면서 저 아이가 나갔구나. 저 아이가 좀 짠하구나. 거기에 감정을 실어가면서 이거 느끼는 게 내 하루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좌좌좌좌 쓰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화분 하나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낙엽 떨어지는 거 해놓고서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냥 단어로만 적어놓으라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시즌이 한참 몇 살 때 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구나. 이게 타임이에요. 시간 관리라는 걸 잘못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여기 있는 시간 주간 관리를 빼곡하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채우지 마세요. 채울수록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엄마라는 직업 어때요? 다 쓰다 보니까 애 위주야. 그럼 허무해져요.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만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본질을 자꾸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기 지금 뭐 애 들어갔어요, 애? 뭐 육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육아라는 거는 나에 대한 업무적인 걸 얘기했던 거지 아이의 삶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 쓰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자꾸 아이에 관련된 것만 엄마가 쓰면 바인더가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 아이를 서울대 보내는 게 목표다. 지금 스카이 캐슬처럼.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핑크색 도배를 해마. 내 성과. 우리 아이 1등. 막 보조 업무, 라이딩. 다 이렇게 쓸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 그러니까 이 바인더의 업무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쓰고 나니까. 그렇다면 아이에 관련된 내용은요. 바인더에서 과감하게 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어떤 분이랑 코칭을 하는데 나온 얘기가 그래서 나는 사실 주 업무와 부 업무를 나누는 게 너무 난 주부로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성과적인 게 사실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업무를요,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 삶에 집중을 하겠지만, 가정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결국에 엄마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요리, 요자도 몰라, 이응도 몰라, 하는 경우에 요리가 주 업무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장 보는 게 주 업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애 재우는 거. 애 밥 먹이는 거. 애 가끔 내가 아프거나 하면 어린이집 누가 데려다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업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써서 첫째 아이 가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둘째 아이 가방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또는 월화수목금을 마인드맵으로 써서 냉장고에 붙였는데 월요일 날에는 수아가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고 화요일 날에는 발레 가방을 가져가야 되고 저희 애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업무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기준점을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둘 수 있을까? 내가 이 바인더, 이 3P를 쓰는 이유,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싶은 이유, 내 목적이 뭐가 있을까에 따라서 이 주업무와 부업무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3P는 한번 내 스스로가 세웠던 규칙을요, 꾸준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때 지금부터 뭐예요? 계속 시간 관리에 시행착오 하는 거거든요. 시행착오 하면서 꾸준히 자꾸 바꿔나가셔야 돼요. 주 업무가 원래는 뭐 요리하는 게 빨간색이었다가 내가 남편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쳤어. 그래서 부업으로 내려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내가 이 시간을 피드백하면서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게 포인트지. 아, 선생님, 전 자꾸 주 업무 부업무가 바뀌어요.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본질이 뭔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 육아와 살림에서 벗어나는 게 본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위임하는 거야 남편한테. 계속 마인드맵 적어서 올려놓고 막 뭐 저녁 시간 저희가 돌보미 선생님 쓰거든요. 8시 반까지 시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신랑이랑 저랑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늦게 오는 날 정말 다음 주 내가 월급 찜 막 이래요 저희들은. 그럼 규칙들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의 저녁을 또는 씻기고 재우는 거를 위임하는 데 저는 집중을 해요. 왜? 그래야 나는 성과가 나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업무 부업무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애 보느라 내 삶을 다 버릴 거냐 이거죠. 물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부분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일이야. 왜? 남편은 돈 벌어오니까. 그건 내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업무, 부업무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세요. 뭐에 맞게? 우리가 지금 바인더를 작성하는 본질에 맞게. 본질에 집중하면 방법이 내 스스로가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선택이 되거든요. 조절하시는 거예요. 차츰차츰. 처음 쓸 때부터 딱 나는 빨간색 이거야. 초록색 이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본질에 맞게끔 계속 수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육아.
쪼개지는 시간, 일에 진행이 안 돼서 효율적인 시간의 분배를 하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시간의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분들은. 육아, 쪼개지는 시간이 사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에 진정이 되지 않고 통으로 시간을 쓰고 싶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시간인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쓰는 시간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정해서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애기는 이제 3월달부터 갈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때까지라도 혹시 이 시간을 한번 분배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도 다 기록을 하고 아이가 낮잠 패턴이 있으면 낮잠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하면서 내가 통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오신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 오신아 지금부터 엄마랑 같이 키즈카페 갈 건데 오신 키즈카페 좋아하지? 키즈카페 가서 오늘은 엄마가 공부할 게 있어. 엄마가 숙제가 있어.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오신이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통으로 시간을 마련해 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시간을 통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2월달에 강사님 나 배우고 싶은 공부가 너무 많은데 이 한 달이라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그 아이 잠깐씩 몇 시간씩 맡길 수 있는데 한번 가볼까? 오신이한테 설명하는 거야. 오신이가 이제 유치원 갈 거야. 어린이집 갈 거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연습해보러 갈까?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오신이랑 얘기해서 훈련을 하면서 그 시간을 통으로 쓰는 거 집중을 해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요. 시간도 통으로 쓰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통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저라고 지금 이제 애들이 5살, 6살 됐는데 시간이 처음부터 통으로 났겠어요? 얼마나 저는 시간을 통으로 쓰는 거에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도 맡겨보고 저 사람한테도 맡겨보고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도 보내보고 안 되니까 다시 입주 아줌마를 썼다가 안 되니까 일을 때려쳤다가 안 되니까 애를 데리고 다녔다가 온갖 갖가지 방법을 쓰다가 지금 발견한 게 아이돌 봄이 그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면서 저녁 시간 활용하는 거. 활용하고 나니까 제가요 숨통이 트여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살림해야 하는 게 아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남편하고 조절을 해가면서 돌봄이 딱 쓰고 나니까 제가 지금 월요일날 강사 모임 갔었고요. 스타퍼라고 하는 인생학교, 또 유명한 그 손이나 아나운서가 하는 화요일날에 제 특강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에 독서 모임 했어요. 토요일날 10시부터 6시까지 독서력 강의 들어요. 저 이 시간대 다 어떻게 통으로 만들어요? 내가 방법들 다 써보고 남편하고 얘기해보고 토요일날 내가 쓸 테니 일요일은 그럼 자기가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놀아라. 남편 너무 좋아하는 거야. 토요일만큼은 내가 그럼 화이팅해서 육아를 하겠다고. 일요일날 난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말라고 막 이러는 거야. 안 물어볼게 갔다 와.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내 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신에 그때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오전에 예를 들어 오신이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9시부터 1시까지는 난 무조건 내 시간을 보낼 거라고 통으로 딱 남겨놨어. 근데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막 설거지가 눈에 보이고 막 그쵸? 설거지가 눈에 보이고 빨래가 보이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일단 5분만 앉아있어 볼까 쇼파에 앉아있다 보니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저 지금 올 때까지 머리 감는 걸 포기하고 골목 식당을 보다 왔거든. 이게 사실은 집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부의 모습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요즘 고모시다. 그러면 피자집인가 네, 그 저희 남편 빠져있어요. 저는 아예 안 봐요. 그 인간 남편 때문에 빠져있어. 우리 남편 부글부글 빠져있어. 하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열받으니 이거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끄고 나왔거든. 안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시까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를 써보는 거야. 나는 TV도 포기해야 되고 또 뭐도 포기해야 돼요? 살림도 포기해야 되고 이 살림에 뭐가 들어있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기 이 포기할 것들을 내가 써봐야 된다는 거죠. 포기했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 코치를 같이 다 하시는 이런 강사나 이런 코치분들이 주부 대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특화돼 있잖아. 왜? 내가 주부였었으니까. 생활 밀집. 그럼 내가 주부였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던 경험들이 쌓이고 그것들을 피드백해봐야 이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났던 코치, 마스터 강사들도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대상자들을 데리고 코치가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해봐야 내 시간을 통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도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게 뭔지도 나오는 거고 이 9시에서 1시까지 설거지를 쌓아놓고 원래 설거지를 막 바로바로 했던 언니 하나가 있어. 그 애기 넷이었던 언니 있잖아요. 바로바로. 근데 이 언니가
그 설거지를 뒤로 하고 집 밖으로 나올 때 그 심정이 이루 말 못할 정도로 너무 슬프고 화가 났었대요. 기쁜 게 왜? 아니라 기뻐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언니 성격상. 해치워야 되는 맞아. 거. 해치운 이 언니 거야. 성격상 이걸 해치워야 되는 거야. 안 근데 보여야 되는 거. 본인과 약속을 한 거죠. 이 TM이 이런 어떤 슬피를 하면서 와닿는다. 9시부터 1시까지는 아니야. 4시간이야. 4시간. 이건 진짜 4시간이야. 내가 이때 결단을 해야 난 4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자꾸 훈련을, 내게 중요한 게 뭐야? 설거지야, 나야? 당연히 내가 중요하지.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엔요, 설거지? 나중에 해. 남편이 와서, 설거지, 자기야,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일 있거든? 설거지 좀 자기가 해줘. 나중에 이제 그게 되더라는 거지. 언니가 너무 놀랍대. 소희씨, 나 이제 설거지야? 밤 12시까지도 하루 종일 다 쌓아놔요. 차라리 한꺼번에 한 게 효율적이지, 뭐하러 내가 설거지 때문에 전전긍긍해.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딱 뚝딱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다 보면 처음에 막 다들 좀 한숨 쉬시고 막 삶의 모든 게 후회가 막 썰물처럼 막 밀물처럼 막 왔다 갔다 한다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 저는 이 셀피 바인더도 과정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드맵도 과정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신 우리 뭐에 집중해야 돼요? 계속 예쁘게 쓰는 거, 꽉꽉 채우는 거, 막 다른 분들 이렇게 다 같이 해갖고 오시면 막 비교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본질. 내가 이거 왜 쓰지? 아, 내가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 아, 너무너무 좋구나. 그거 느끼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도구 사용의 구체화, 목표에 대한 구체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쓰고 있지? 저요, 강사님, 한 번도 다이어리를 1년 내내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이 말 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좋아요. 한 번도 내 인생에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 대표적인 사람이 좋아요. 저는 쓸데없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다이어리를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이상 아니면은 사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몇 년째 써요? 9년째 써요. 회차로. 10년 됐어요. 이걸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질이에요, 본질. 전 이 본질이 뭐였냐면 일단 저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마인드맵을 쓰니까 어때요? 교육 들었던 분들이 쉬는 시간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 거야. 일부러 보라고 펴놨지. 그 사람들이 이거 지금 강의 들으면서 쓰신 거예요? 네. 관심. 아니, 엊그저께 갔는데 전부 이거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나도 해. 그러고 나밖에 없어. 그거 다단계. 지금 다단계 걸려들었어. 다단계가 여러분들이 다단계 걸려들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아니, 강하잖아요. 좋은 힘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다단계 좋은 삶에 있어 깔려 보여서. 있어. 있어 보여가지고. 배워서 남주기. 뭔가 그럼. 큰일 난다는 배워서 남주기. 어. 퍼뜨리기. 삶에 깔려있는 게 다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관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스스로가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원래 관심 먹고 사는 애예요, 저는. 그래서 외주별로 관심. 예. 그래서 사실 마인드맵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에 올린 게 국민대학교 강의로 이루어졌어요? 관심. 단 한 명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에서 내 마인드맵을 보더라도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그 관심, 거기에 댓글 다는 거. 그게 행복했던 게 저는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다르게 생각하죠. 저는요, 블로그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메뉴가 안 정해져 있어요. 뭐 이런 거. 메뉴는 하다 바꾸면 되잖아. 안 그래요? 항상 저는 마인드맵이 글씨가 안 써져. 마인드맵 본질이 뭔데? 생각의 확장. 창의적인 사고력. 좋은 학습 도구. 근데 글씨 예쁜 게 뭔 소용이야? 그림을 못 그려요. 물론 그림은 마인드맵에서 중요하긴 해요. 운회적인 발상. 근데 그것도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누가 이걸 뭐 전시를 할 것도 아니고 어디 공모전에 낼 것도 아니고 입상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림이 안 그려져야 하면서 마인드맵을 안 그리냐고요. 다 뭐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인드맵이나 3P 이제 하나의 또 뭐였냐면 저는 이제 성과 부분이었죠. 성과. 저는 되게 성장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성장. 근데 성과와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뭔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를요, 나를 개선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선돼야 안 돼요? 개선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 걔가 저는 안 되지. 3P 쓰시려면요, 그리고 마인드맵 쓰시려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선 안 돼요. 개선 안 돼요. 좀 강한 말인데요. 완전히 나를 혁신한다. 재탄생.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재탄생. 재탄생. 그러니까
이게요. 죽었다 깨어나야 돼.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물론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요. 개선이 뭐예요? 개선이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저는요, 이 도구를 가지고요, 목표를 이뤄내고 싶어요. 성장의 도구라면 개선이 맞는 거고요. 목표에 맞는 거면 혁신 재탄생이에요. 내가 제대로 바꾸지 않는 이상 100%를 돌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목표 안 될 수 있어요. 라면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되는 거고요. 담배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안에 단계를 내가 세우자. 이렇게 그 단계.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에 10개 피웠던 거를 5개, 3개, 2개, 1개 이 단계에 대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사이사이도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내 나름대로 끊어내는 결단과 혁신이 있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개선해보고자 한다면요, 이 TM 과정, 이거 시간 관리 안 돼요. 근데 대신에 내가 그래도 뭔가 진짜 재탄생시키겠다, 혁신하겠다, 이 목표랑 이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가짐으로 개선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개선이 안 돼요. 개선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구의 활용, 이 비싼 돈 내고 이 비싼 수강료 내고 한다면 제대로 변화를 해야지 그냥 지금 사는 거에서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이거 신청했어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색 저 한 장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천장은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나오지? 뚜두두. 됐다. 다시 전으로 가주세요. 전으로요? 네. 아니, 저 화살표 밑에 거. 오른쪽 밑에 화살표. 그거. 자, 보세요. 행동과 목표를 땡땡하는 계획. 그쵸? 능력을 성과로 땡땡하는 계획.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게 저희 3P랑 실천, 실행. 실천 실행, 3P, 마인드맵, 그쵸? 그리고 우리 시간 관리, 바인더 사용, 그쵸?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해야 되는 목표예요. 행동과 목표를 뭐뭐 하는 계획. 행동과 목표를 땡땡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성과로 땡땡 해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정답이 있어요. 바꾸는 거 같은 느낌. 바꾸는 거? 나는 위에는 그냥 내가 생각난다는 그 습관. 습관. 행동과 목표를 습관하는 계획. 그쵸? 또 습관. 일치. 일치시키는. 그것도 좋네요. 또 능력과 성과로 연결하는 게. 그렇다. 그래, 그런 느낌이었는데 연결, 뭐라고 연결. 이야기할 수가 없는. 연결.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답이 있어요? 연결. 오! 맞췄다. 한 개 맞췄어. 맞췄어. 이것도 둘 다 맞아요. 연결이에요? 습관도 맞고 일치도 맞는데 이렇게 습관화하고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연결이에요. 행동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능력을 성과로.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네. 이걸 연결 완성이 맞을까? 되는 건데 네, 이가 네, 따로 네. 이가 따르면 그렇죠. 장연결. 연결. 예를 들면요, 우리는요 이때까지 뭐 생각했냐면 목표 따로, 행동 따로, 그쵸. 습관도 따로, 그쵸. 그쵸? 능력, 성과 다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10년 계획이 그런 거예요. 아까 10년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지셨다 했잖아요. 연결을 안 해, 연결을. 이 연결하기 위한 거에는 사실 행동을 위한 어떤 계획들도 있는 거고, 기록들도 있는 거고, 뭐를 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쵸? 다양한 생각들도 있어야 되고, 결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요, 그냥 뭔가가 이거 아니면 저거. 되게 너무 단조로워. 근데 그 단조로운 게 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거, 어디서 좀 본 거, 그런 걸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요, 고민을 하면서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바인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바인더 주간 계획 쓰시면서도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바인더를 쓰는 어떤 그런 간절한 목적들과 맞는 행동들인가? 생각하면서 시간을 작성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내가 하루를 1시간을 보내도 2시간을 보내도 나 이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행동인데?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야. 왜? 써야 되니까. 주간 스케줄을 써야 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언니가 야! 저기 미금의 그 아울렛에서 오늘 뭐 한대. 애들 내복 세일한대. 이제 겨울 다 지나가니까 가자! 이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일한대? 가자! 이랬던 엄마들이 이제는 잠깐만 내가 내복이 필요해?
거기 갔다 오면은 한 2-3시간 후딱 갈 텐데, 그러니 분명히 또 커피 마시자고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바인더에 이만큼 쓰는 거에 언니 따라 미금, 필요 없는 내복 사랑, 쌓아둘 텐데. 이게 이제 연상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인더를 쓰면서, 랩을 작성하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 보시는 거죠. 연결. 그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여기서 강의할 때도, 찔려요? 오케이. 이거 바로 어. 그걸 고해서 사야 돼. 찔려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무래도 아이 중점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는 이제 3P를 쓰고 마인드맵을 쓰니까 바뀌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팀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3년 동안 엄마들 마인드맵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엄마들한테 무조건 일을 해라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들의 삶에서 본질적인 거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을 했던 거예요. 이건 네네네. 질문 시간 따로 돼? 요거 이렇게. 그 본질 아까도 얘기 나는데 관심이 본질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난 내가 뭐가 본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발견해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질 안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왜 써야 되는지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늘 이것에 대한 고민을. 왜 쓰느냐? 왜? 내가 예를 들면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은 왜 만나는 걸까? 또는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뭘 바래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항상 저는 이 마인드맵적 사고방식이 되고 나니까요. 왜? 이 중심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왜 3P는 5색깔로 할까? 왜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해야 되니까. 왜? 본질적인 걸 탐구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사람들한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강의를 이렇게 엄마들 대상으로 간절히 하고 싶을까? 왜? 나는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우울증으로 아파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경력 단절로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느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이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너무나도 많이 쌓인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계속 저는 그냥 본질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강사라는 특징을 갖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공통점이 껍데기가 되게 많은 그러니까 책에서 본 거 강의하고 누가 들은 거 자기가 또 짜지고 와서 강의하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마인드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육하원칙에 대해서 항상 나한테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너 이 코칭 가서 뭐 얘기할 건데? 팀 교재가 있는데 왜 강의 PPT 보여주는 건데? 뭐 때문에? 팀 강의는 정말 성과를 위한 시간 관리에 대한 거지만 우리 지금 타겟팅이 다르잖아요.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팀 교재를 훑어드리긴 할 거지만 우리한테 정작 중요한 건 저는 왜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엄마들인데 우리가 당장 일을 나가서 성과를 올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에 이 본질적인 거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왜라는 걸 생각하면서 왜냐면 그 안에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강의하면서 3P 코칭하면서 저 2012년에 코칭 땄잖아요. 근데 2018년에 또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본질을 모르겠는 거야. 코칭을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면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려운 거야. 3P는 보통 직업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들으세요. 이 기본 과정을. 근데 내 대상자는 누구예요? 보통 학생들이거나